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저희가 출판사 작은 배로 변신을 한 이후에 정말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출판사가 된 지 얼마나 됐죠? 식당 마지막 영업이 작년 2023년 12월 21일이었고 그리고 연말은 좀 쉬었잖아요. 그때 다 읽은 책 정거장 행사 준비도 해야 했고 사실상 올해부터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직 일주일 좀 지난 정도인 거죠. 일주일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나열해볼까요? 뭘 했죠, 우리가? 일단 처음으로는 저희 작은 배 사무실에서 저번 주 토요일 1월 6일에 책과 나라는 모임을 했어요. 요즘에 책을 하나 읽으려면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또 옆에 또 끼고 있으면은 갑자기 뭐 알림이 오거나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꺼내서 봐보고 싶거나 뭐 그런 유혹에 계속 시달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책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뭘 먹을지, 그리고 또 카페에 가면은 책 하나 가져가면은 주변이 어수선한 경우도 있고 내가 여기에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있으면은 사장님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음식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받고 오신 분들에게 점심도 제공하고 또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해서 한 곳에 모아둬서 집중을 방해하는 디지털 기기도 좋은 의미에서 좀 압수하고 그 책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모여있으면은 또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한 모임인데 너무 잘 됐죠. 모집도 잘 됐지만 무엇보다 그때 저희도 그 모임에 사실 참여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 가져다 드리는 시간 외에는 저희도 각자 핸드폰을 반납하고 책을 집중해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강단님이 책과나 모임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 소개 문구를 적으실 때 이런 얘기를 넣었거든요. 50년 전 도서관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한번 책을 읽어보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도서관이라는 곳은 혼자 책을 읽는 곳이 아니잖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책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집중력이 아까 강다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어떤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그걸 좀 구현하고 싶었거든요. 모임에 참여하셨던 한 손님께서 또 너무 좋았다고 장문에 메일도 보내주셨잖아요. 모임의 참가비가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했기 때문에 꽤나 긴 시간 동안 하는 모임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점심으로 또 직접 만든 비건 스프와 빵을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가 엄청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는 손님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또 아무래도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는 거다 보니까 혹시나 좀 나가실 때 내가 기대했던 경험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실까봐 좀 걱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참여해주셨던 손님이 이렇게 길게 메일을 보내주시니까 안심이 되고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메일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번 책과나 모임에서 손님께서 누린 것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본 게 고민할 필요 없이 정해진 메뉴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구내식당 또는 급식이 주는 안정감 느끼기라고 적혀 있는데 저도 사실 이 마음을 알거든요. 이전에 그 카페 단단 방승주 사장님 인터뷰할 때 그 사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회사 구직할 때 몇 가지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내식당이었다고.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를 가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그 구내식당만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공감했어요, 그때. 근데 저희가 그 제공해드린 음식이 책을 읽는 데만 완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또 어떤 안정감을 주는 장치가 됐다는 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감자 브로콜리 스프에 올리브 포카치아를 구워서 드렸는데 스프에 빵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양이 꽤 많아가지고 저도 먹었는데 배부르더라고요. 저희 둘이 사실 양이 정말 많아서 음식을 좀 부족하게 드리는 경우는 지금껏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또 모집을 할 때에도 이거 이번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다음에 또 열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손님들이 좀 있으셔서 앞으로 좀 꾸준히 한번 열어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날 저 책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가실 때 이렇게 오랫동안 핸드폰 안 본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야말로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한번 열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 모임을 끝나고 핸드폰을 다시 보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뭐가요? 그러니까 50년 전에서 다시 스마트 세상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니까 다시 21세기로. 그 다음 모임은 글 쓰는 블로그 만들기 모임인데 얘는 아직 안 했죠. 모집은 끝났지만 1월 13일 토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번개처럼 신청 모집이 마감됐어요. 어떠세요, 기획자로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레터를 보낸 것만으로 모임 마감이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전에 마감이 됐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모임을 기대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되게 좋으면서도 좀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제가 개인 블로그에 대한 열정이 좀 비정상적으로 큰 편이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거쳐온 강다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개인 블로그를 위한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엄청 많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많죠. 일단 처음에는 뭐 워드프레스부터 해서 뭐 서브스택 그리고 뭐 고스트 정말 여러 서비스를 다 사용해 봤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서버를 구축해서 정적 사이트 생성기로 만든 블로그를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강민석.com. 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 네이버 블로그나 뭐 브런치, 티스토리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내 도메인에 자유롭게 글을 쓰고 싶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개인 블로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그 온라인에 뭐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만들던 뭐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던 돈을 내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도 돈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서버 구축에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 건데 이 회사들이 왜 나에게 돈을 내라고 안 하지? 라고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돈을 내더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글을 내 도메인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사실 가장 쉽게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또 플랫폼은 또 너무 비싼 경우가 많아요. 막 한 달에 2만원, 3만원씩을 써야 하면은 생각보다 꽤나 부담이 되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서비스 중에 가장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또 이걸 만든 개발자분하고 저도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모임을 만들어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로거로서 좀 쓸만한 툴들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보다 온라인에 내 글을 발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자기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게 뭐 하루 만에 뭐 10개씩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정을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번 모임에서 저만의 블로그를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사실 전부터 강다님한테 내 블로그도 하나 만들어줘 막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는 꾸준히 글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해야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모임에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인 블로그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서로의 글을 앞으로 쭉 서로 지켜봐 주면서 응원도 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작은 배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냥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풀스택 개발자처럼 풀스택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 그냥 단순히 글만 잘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팟캐스트도 할 수 있고 뭐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냐. 이게 뭐 단순히 1, 2년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멀리 봤을 때 그런 걸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유튜브를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죠. 어떤 영상이었죠? 저희가 지난 1년 반 동안 식당 사장으로 살면서 스스로 변화했다고 느낀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그걸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봤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예전에 식당을 준비할 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이런 좀 피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지 진짜 식당 사장이 된다는 게 나를 체질적으로 어디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식당을 그만두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식당을 하기 전과 지금 너무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땐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스스로 변화한 점에 대해 회고를 해보고 싶었고 이왕 회고할 거 한번 영상으로 잘 찍어가지고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제작하게 됐습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을 다 소시님이 하셨는데 팟캐스트 편집과 영상 편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팟캐스트 편집을 이제 꽤나 오랫동안 해봤다 보니까 소시님이 영상 편집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그때 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이번 영상이 저희 두 사람의 대화를 촬영한 거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날려야지, 이 부분은 여기서 끊어야지 이런 게 지금까지 팟캐스트 편집했던 거에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헛된 일이라는 게 참 없구나. 다 역시 쓸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단과 소신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요. 무엇보다 댓글 남겨주시면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맞아요. 저는 댓글만큼 기분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댓글이나 후기 리뷰 이런 거. 식당을 하고 나서야 그 식당 사장님에게 남기는 리뷰나 좋은 피드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처럼 저희가 이런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하면서 댓글이나 뭐 좋아요, 리뷰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뭐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까먹고 있죠. 돈을 까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과장이 아니라 솔직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것만 해보자 하고 지금 식당을 그만둔 상태인데 돈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나아갈 힘이 어디서 오냐 생각해보면 진짜 다 피드백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번 강소파 12화는 저에게 좀 큰 도전이었는데 그 이유가 좀 첫 번째로 사장님이 아닌 게스트를 모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만나서가 아닌 원격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런데 12화 게스트가 개발자 커미님, 저와 절친한 친구인데 커미님은 제가 강소팟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 소시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모시고 싶어 했던 게스트였어요. 근데 제가 근데 사장님 아닌데 어떡해? 막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커미님이 지금 서울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강단님이 나 이번 인터뷰 커민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서울 갔다 오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강단님이 이렇게 원격으로 방송을 녹음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찾아보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사용한 서비스가 뭐죠? 이번에 사용한 서비스 이름은 젠캐스터라고 그 원격으로 팟캐스트를 뭐 비디오 녹음도 할 수 있고 오디오 녹음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유료 서비스예요. 14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14일 무료 트라이얼 기간에 한번 써보자 해서 커미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하면서도 좀 걱정하긴 했거든요. 만약에 결과물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녹음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결과물을 들어보니 녹음이 너무 깨끗하게 잘 돼가지고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사실 대화가 길어지면서 더 조금씩 그 불안함이 저는 옆에서 쌓였거든요. 이렇게 길게 대화 나눴는데 이거 녹음 잘 안 되면은 큰일이다. 사실 뭐 방송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커미님한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다 내주신 건데. 근데 너무 녹음이 잘 돼서 새삼 그 기술의 발전에 감사하게 됐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강소팟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지겠는데? 라는 좀 그런 생각도 전 들었습니다. 세계 게스트를 다 모실 수 있다. 이번에는 그 젠캐스터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평소와 달리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저도 그 커미님과의 인터뷰를 듣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네요. 이번 녹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송 참여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작은배.com jagunbae.com을 방문하시면 강당과 소신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후기는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계신 플랫폼에 별점, 평가, 리뷰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소팟 12화에 모신 손님은 개발자 커미님입니다. 제가 언젠가 반드시 강소팟에 모시고 인터뷰하고 싶었던 동갑내기 친구인데요. 앞으로 강소팟 게스트가 꼭 사장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독립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누가 됐든 게스트로 모시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서 머나먼 서울에서 현재 하이브 소속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 내 친구 커미님을 오늘 방송에 모시게 됐습니다. 커미님과 저는 4년 전 유닉이라는 작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 사이입니다. 그 당시 회사가 10명밖에 없었지만 제가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기도 했고 당시에 이상하게도 저희 둘이 협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퇴사하게 되면서 따로 둘이 만나서 만두도 먹고 후암동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대화 나누면서 금세 친해졌고 그 후로는 정말 자주 만나는 소중한 친구가 됐습니다. 제가 커미님을 강소팟에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통화로 만날 때 서로 근황을 묻기도 하지만 정말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소신님이 저희 둘이 영상통화를 막 1시간 반, 2시간씩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너무 신기하다. 나랑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조금은 독특한 친구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커미님은 저를 어떤 친구로 생각하고 있나요? 강다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또 다른 버전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랑 닮은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다님은? 저도 닮은 부분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학 다니는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막 눈치 보고 그렇게 사는 삶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 맞아요. 멋대로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죠.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성격.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몇 없는데, 이렇게 전에 학창시절 친구가 대부분인데, 저의 첫 사회인 친구거든요.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서 친구 만들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커미님이라고. 와우. 네. 친구를 얻은 거죠.
와, 소중한 친구를. 저 시작부터 아주 훈훈하게 아주 뜨겁네요. 평소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서로. 뭔가 그 블라인드 데이트 같은 느낌이 지금 나버리는데. 네, 저는 버튼 눌렀습니다, 데이트. 지금. 감사하고요. 이쯤 되면은 이제 저희 둘의 어떤 관계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잘 전해졌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미리 준비했던 질문들로 한번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4년 전에 커미님은 지금과 되게 다른 사람이었나요? 비슷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저도 제가 어디 갑니까? 제가 저지 뭐.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커미님이 정말 대기업에서 대개발자로 일하고 있지만 4년 전만 해도 개발 공부를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뭐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는 개발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발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뭔가 개발자로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4년 만에 개발자로서는 정말 많이 성장한 거네요. 그죠? 큰 회사에 가는 것이 이제 더 좋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 말고도 내적으로 더 좋은 개발자가 됐다고 느끼는데 저는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4년 전에 비해서는 뭐 기술적으로나 인간 됨됨이라고 할게요. 됨됨이도 더 나아졌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커미님의 그 정체성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자라는 그 직업이잖아요. 근데 개발에 그렇죠.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인터넷에만 봐도 막 광고가 무슨 3개월만 공부하면 당신도 개발자, 6개월만 맞아요. 공부하면 당신도 구글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느낌의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커미님 생각을 했거든요. 커미님도 사실상 독학으로 개발자가 되고 지금은 이제 큰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커미님이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개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어떻게 공부하실 것 같으신가요? 과거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까도 과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개발을 꼭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다시 시작한다면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하기보다도 그냥 만들고 싶었던 거,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 카카오톡이 됐든 뭐 어설프게라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들 그냥 무작정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처음에는 잘 못하겠죠. 당연히 뭐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 만들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무엇이든 공부하게 만들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 열정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해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개발이 재미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항상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해요.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뭐 자연스러운 플로우. 그래서 이론보다는 먼저 좀 부딪히면서 시작을 해볼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내가 배울 것인지, 뭐 어떤 부트캠프에 들어가서 막 빡세게 공부를 할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게 뭔가 첫 단계라는 뭔가 말씀 같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커미님이 생각하는 좋은 개발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우선 이 질문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제가 뭐라고 이런 좋은 뭐 물론 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두 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에서 좋은 개발자가 있고 두 번째는 창작자로서 좋은 개발자가 있어요. 우선 회사에서의 좋은 개발자분은 하나만 좀 꼽자고 하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지 않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다.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 우리는, 말이죠? 네, 우리는 개발자이기 전에 회사에 소속된 팀원이죠. 내가 하는 개발이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회사가 100을 시켰으면은 70만큼 해도 회사는 문제없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30만큼 안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30을 다른 일을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또 필요한 부분에. 그러면 훨씬 아웃풋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대한 개발하지 않는 개발자. 100을 시켰을 때 100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개발이 이게 회사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뭔가 100이 있는데 사실 70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70을 해서 회사한테 70만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고 다른 30의 에너지로는 회사에 보탬이 되는 또 다른 일을 이제 한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 70으로 100을 커버할 수 있나요? 모든 개발자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근데 이게 뭐 커미님을 그 개발자 대표로 모신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그렇죠, 경험을 그렇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은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설계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꼽자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건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말씀 주신 대로 100을 시켰을 때 70만큼 해도 이제 문제가 없으려면은 그만큼 뭔가 받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은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기획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것도 좀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의 방향을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입해볼 수 있는 사람. 어려운 능력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농땡이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창작자로서 좋은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개발자가 처음에 그냥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 보다가 그런 게 좀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제가 이것저것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되게 흥미를 갖게 되고 이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직업이 되면서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에서 좋은 개발자로서 이제 계속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창작자로서 더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도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창작자로서 좋은 개발자는요, 자신의 철학이 있는 그런 개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철학이 있으면은 기존에 있던 개발물도 새롭게 바뀌어요. 그분의 철학이 담기면. 이거는 뭐 비단 개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 철학이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환경보호를 위해 비건을 시작했고 비건을 주제로 창작물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개발자가 창작자로서 좋은 개발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창작자로서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은 제가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커미님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개발자라고 하면은 뭔가 기술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특히 개발에 익숙하지 않다면 컴퓨터 앞에 서가지고 그냥 키보드로 막 툭탁툭탁 계속 이것만 해야 할 것 같고 어떤 언어를 알고 뭐 뭔가 수학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을 많이 한다면 커미님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좀 아티스트적으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개발로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무엇을 만드는지를 아는 게 뭔가 좋은 개발의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이것을 이제 일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재미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커비님이 만났을 때는
팀에 10명만 있는 아주 작은 회사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커미님의 회사가 뭐 수천 명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로서 어떤 회사를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떤 회사를 다니시면 되냐면, 집에서 가까운 회사 다니시면 됩니다. 재택이 제일 좋고요. 진짜 추천드리는 방식인 것 같아요. 가까운 회사. 왜냐면 사실 어떤 회사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상한 회사 갔다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물경력 쌓으면은 속상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몇 년간의 물경력이 있어요. 물경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실제로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데, 근데 그런 물경력도 쌓아봐야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좋은 기술이고 어떤 게 좋은 지식, 어떤 것이 좋은 회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흐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의 저가 있고 그런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가도 배움이 없을 수 있고 안 좋은 회사를 가도 배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아리송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집에서 아주 가깝거든요. 그것을 저는 가장 우선시했고, 다른 회사들 제안도 다 거절했어요. 왜냐면 집에서 멀어서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회사 짱. 집에서 하면 제일 최고. 근데 제가 최근에 전화를 뭐 10시 넘어서도 해봤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막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집에서 가깝다고 해서 또 일을 적게 하는 건 확실히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재택이 좋다는 말인 거죠?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못하는 경우, 회사에 이제 가야 되는 경우는 이제 가까운 회사가 제일 좋다. 뭐 회사에서 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낭중지추다. 그 뾰족함이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빼어난 사람은. 잠시만요. 맞나요? 제가 좀, 이쪽에는 좀 약해가지고, 예. 어디를 가도, 환경적인 요소에 휩쓸리지 않고, 배울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회사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네. 지금 회사보다 더 가까운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온다면 예. 이직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근데 이거는 넣으면 안 되겠다. 괜찮아요. 지금 회사가 진짜 가까운데 여기서 더 가까운 회사 없을걸요? 아니, 있으면은 근데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회사면은 어떻게? 아파트 내에요? 네. 아파트 내에 있으면은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거죠, 회사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갑자기 그런 조건만으로 선뜻 이직을 할 순 없고 그래도 이제 제 레이더망에는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있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살짝 보고 간도 보고 혹시 어떻게 뭐 좀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멀면은 아예 그 선상에서 제외된다. 아주 예리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하이브 인터뷰를 봤을 때 커미님은 본인이 어떤 개발자라고 어필하셨나요? 그 면접에서요? 네. 지금 제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가까워서 좋다. 그거 말고 그 전에요. 예. 그 개발적인 얘기보다도 회사의 전반을 이해하고 그 일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남들보다 다른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적인 거는 물론 그런 것이 이제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도달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점에 갔을 때 남들과 달라지는 지점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을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팀이랑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개발 외적인 부분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나는 말 잘 안 듣는 개발자다. 네. 철학이 있으니까 말 잘 안 듣는 개발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철학이 있는 개발자는 이제 창작자로서 좋은 개발자라서 그 말은 이제 그 인터뷰 때 쏙 뺐고요. 그 이제 회사에서 좋은 개발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했습니다. 커미님이 회사에서 만난 개발자 중에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 진짜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아, 있어요. 두 분 있었어요. 두 분. 두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저희 회사에 계신 제 상사분이신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리더라는 자리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정말 잘하세요. 항상 희생하세요. 그런 거죠. 이제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그런 업무를 대신 해주시거나 일단 업무가 정말 많아요. 저희 팀이.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결국에는 본인의 시간을 다 희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 소화하려면은. 제가 또 존경스러운 이유는 그 희생을 하면서도 항상 그 위트를 좀 잃지 않으시고 그리고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삶의 운동까지 놓치지 않겠다. 그런 건강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희생과 엮여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고, 항상 이제 가장 일찍 와서 늦게 나가시고, 근데 그런 모습이 계속 꾸준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거의 퇴근을 잘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상사분이 퇴근을 안 하면은, 막 싫다. 뭔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뭔가 다른 팀원들도 뭔가 나처럼 똑같이 회사에 살아야 돼.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가 보네요. 그쵸.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상사분이 나보다 늦게 남아있을 때 불편한 이유는 그 상사가 나에게 뭘 요구한다거나, 뭐 눈치 보게 만들었다거나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는 그런 거는 이제 없고, 각자가 맡은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믿는 거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이제 희생을 한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냥 재미있으시대요. 재밌고, 열정을 다 넣으시는데, 지하철로 오시면은 지하철부터 노트북 켜고 한 손으로 오세요. 노트북 하면서 걸어서 오세요. 회사까지.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예, 그래서, 에스프레소 8잔을 드세요, 하루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꾸역꾸역하고 막 싫은 티를 내면서 하시면은 리스펙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정말 그 삶을 즐기고 있고, 그렇게 그런 어지러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이거를 다 이끌어주는 팀원들에 대한 그 리스펙도 다 해주시고 그런 것이 좀 달랐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뭔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호감이시고 좋습니다. 진국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씀. 이거는 좀 안 쓰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개발자가 두 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또 다른 한 분은 누구신가요? 그 다른 한 분은 제 첫 회사에 계셨던 분인데요. 그분도 저의 상사였는데
제가 첫 회사는 이제 그 공기업에 계약직 연구원 신분으로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AI 연구원으로. 그때 저의 상사였는데, 그분도 이제 진국님이랑 좀 비슷하신 게, 좀 성과가 좀 안 나시는 분이었는데도 자기가 맞다고 믿는 것을 좀 고집 부리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계속 이제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 3학년을 이제 쓰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저와 대화를 해보고 뭔가 느꼈을 거예요, 둘 다. 뭔가, 얘는 좀 나랑 비슷한 애 같다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보다 위에 분이 제가 좋아했던 상사를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성과가 너무 안 나니까. 이렇게 뭐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양반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꿋꿋하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런 정부 기관에는 정부 프로젝트를 따야 하는 성과가 있고, 그거와 별개로 그 정부 기관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 기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끝까지 이제 미루셨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성과는 좀 안 좋으셨어요. 그 팀에. 물론 제가 소속돼 있는 팀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저는 좋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한 7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그 센터장으로 지금 계신데,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열정 있는 분들을 아무도 못 이기는 거나 성과가 안 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이제 가장 좋아하는 분으로 제가, 그리고 존경하는 분으로, 삶에서 그런 분들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운이 좋으시네요. 그럼요. 운이 좋죠. 이렇게 강다님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커미님이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도 많지만 그 중간에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셨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험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경험이었나요? 많이 달라요. 프리랜서가 된다는 것은 프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 기술만으로 회사와 저와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이 책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달랐어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쓴다는 거는 개발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되게 급한 상황이고 뭔가 땜빵을 해줘야 되고 하면은 보통 혼자 개발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런 경우에 제가 만든 아웃풋이 그 회사의 서비스로 직결이 되는 경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 되게 크고 부담감도 있죠. 그래서 계약이 끝나도 이제 뭐가 잘 안 되면은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고, 몇 년이 지나도 가끔씩 연락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약이 끝나면은 또 다른 계약을 찾아가지고 저를 어필하고 미팅을 진행하고, 미팅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들. 너무 단점들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 모든 걸 상쇄할 만큼의 페이? 적절한 페이가 있어서 이제 그 매력이 있는, 프리랜서로 개발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책임감 부분과 계약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단점을 나는 페이로 치유하겠다. 그런 분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따내려면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요?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굉장한 능력 아니에요? 굉장한 능력이죠. 프로가 되는 거니까.
저의 백그라운드는 정말 상관이 없고, 백그라운드라는 거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 말고, 보통 이제 회사라고 하면은, 저의 뭐 학력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보는데, 프리랜서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지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프리랜서 개발자 시장의 경쟁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건가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한 2년 정도를 일했거든요. 그때는 어떤 한 프로젝트 공고가 나왔을 때, 그래도 한 4-5명 정도? 5명 이내로 경쟁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프리랜서 외주 업무를 맡기는 회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게 경제가 이제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감이 점점 없어지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에 가는 선택을 한 것도 있죠. 그 커민님의 개인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commin.co에 들어가 보면은 커민님이 개인 프로젝트로 만든 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작품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개를 소개하자면 양자 역학적 로또 번호 추출 와우. 그리고 Through the Concrete라는 또 작품이 있는데 제가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커민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커민님은 좀 개발자이자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커민님이 봤을 때는 커민.co에 있는 4가지 작품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우선 작품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리스트라고 저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황송한데 4가지 작품 뭐 다 좋죠. 제가 만든 건데 기존에 있던 웹사이트의 틀을 많이 벗어나고 싶어 해서 저의 그냥 작업 공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게 하나 꼽자면은 Sunshine and Chill이라는 작품 제일 좋아합니다. 이 Sunshine and Chill에 들어오시면은 햇빛을 받는 햇빛 받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태양이 나오면서 햇빛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에 이제 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에 실제로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좀 햇빛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데 직관적이면서 유저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런 단순한 플로우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맞아서 제일 따봉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이제 나사에서 공개한 햇빛 색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나사에서 공개한 햇빛 색상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해봤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행위만으로 그냥 누군가가 그냥 좀 재밌다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또 비싸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서울 살 때 1층에 살 때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곰팡이가 집 뒤편에 곰팡이가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거를 딱 쓰시면 되는데.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걸 화면을 틀어놓는다고 해서 실제로 뭐 주변이 따뜻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진 않고 그런 플로우를 이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들어 봤고요. 저는 재밌었어요. 누군가를 그냥 한번 웃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서비스이지 않을까? 좋은 웹사이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쓸모가 있냐 없냐를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로 그러니까 흔히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 선샤인 앤 치일 같은 작품은 누가 봐도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돈이 안 되죠. 버튼을 눌렀을 때 살짝 웃음이 나는 것만으로도 사실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커미님이 이런 작품 만드는 거 봤을 때,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메인을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도메인을 좀 안 사고, 하나의 도메인으로 쓰는 방법 아시죠? 강단님. 네네. 서브 도메인으로 식으로- 넣어야죠. 맞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데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떤 작품이나 뭐 제품을 봤을 때 좀 소름 돋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금 제가 개인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어디서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유레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길 가다가 이런 게 있으면 재밌겠다. 그때 뭐 예를 들면 뭐 선샤인 앤 칠 같은 것도 그냥 집에 햇빛이 안 드네 있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시작한 거고 그 양자역학적 로또 번호 추출 요거는 그때 뭐 양자역학 이런 게 또 한창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 이제 책 읽고 이것저것 막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눈을 감으면은 어떻게 되고 눈 뜨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오, 너무 신기하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거고 영감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있으면 재밌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메모장에 계속 적어놓고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 이 네 가지 말고도 고민 젤리라고 젤리를 이제 구매하면은 젤리를 통해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NFT가 또 한창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젤리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거를 NFT화 해서 1,000원인가 이랬을 거예요. 300원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돈을 내고 그 젤리를 구매하시면은 구매자가 자신의 고민을 적을 수가 있어요. 젤리에다가. 그럼 젤리가 그걸 보고 그런 고민은 이렇게 해결해봐. 해결책을 전달해주는 효용이 있는 NFT를 만들어 봤는데 젤리가 자동으로 고민 해결을 해주는 건가요? 자동은 아니고 사실 제가 뒤에서 이제 다 고민 아니 뭐 여자친구가 없어요 이런 고민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거울을 봐 이런 뭐 장난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AI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커미님이 뒤에서 타자를 쳐가지고 고민 해결을 해주신 거구나. 그렇죠. 예, 약간 장난스럽게 하는 컨셉이었어요. 그게 젤리마다 색깔이 다 있는데 그 색깔마다 센시티브한 그런 애도 있고 뭐 착한 애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컨셉을 좀 생각해봐서 이제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했던 거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도 좀 생각해둔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차차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소름이 돋냐, 좋게 생각하냐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그런 걸 보면 소름이 돋죠. 농담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삶에서 굳혀진 정보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 편견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정보랑 극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작품들을 봤을 때 소름이 좀 돋아요. 가장 최근에는 뮤지엄산에 있는 제임스 터렐 작품을 봤는데 요것이 제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작품이었냐면 사각으로 뚫려진 구멍이 있어요. 벽 같은 곳에. 그리고 그 구멍은 하늘을 비춰줘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냥 뭐 움직이는 액자인가? 뭐 이렇게 좀 진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갔던 순간
좁게만 봤던 하늘이 쫙 펼쳐지면서 2D에서 3D로 경험이 되는 것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VR 기기 없이 2D에서 3D로. 그런 제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이랑 극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작품 봤을 때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아는 그 제임스 네. 터렐 작품들은 막 초록색빛, 핑크색빛, 뭔가 이런 뭔가 빛으로 많이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작품들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미술관 리움에 가서 처음 제임스 터렐 작품을 봤는데 그 상설 전시에 있거든요. 네, 그 시절에도 그걸 보면서 아, 멋있다 하면서 막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그래요? 하면은 예, 카니에 웨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걸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겉멋이 좀 들었을 때 제임스 터렐 작품을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고 그랬죠. 겉멋이 확실히 들으셨네요. 확실히 들었죠. 나도 나는 미술을 하는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그런 식으로 포스팅 하시고. 네. 지금은 내리셨나요? 지금은 제가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한번 다 지워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지웠던 계정에 있던 사진이죠. 멋내고 싶으실 때 한 번씩 올려주세요. 그럼 터렐 말고는 또 다른 최근에 기억나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기억나는 기억이요? 최근에 기억나는 최근에 기억나는 작품이 있나요? 혹시 제 입에서 강소팟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볼 생각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강소팟도 소름 돋게 좋죠. 강소팟 말고. 최근이라고 하면 어제 제가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그 영화가 뭐냐면, 쇼생크 탈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저도 물론 한번 봤고, 그 영화는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돼요. 어제 봤던 영화는 좀 달랐어요.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그게 소름이 돋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좋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어떤 작품 중에서는. 쇼생크 탈출을 제가 봤던 거는 같은데 진짜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전에 봤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제가 처음 보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나왔었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제 뇌가 꽉 차가지고 그게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해볼까요? 요즘에 없어진 단어인데 계속 메모리를 계속 이제 지우는 과정에서 지워졌나 봐요. 그 기억이. 그럼 커미님은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우선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작품보다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제 개인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들은 어떤 퍼블릭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개인 작업 공간이라서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재밌는 그런 작품 위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저의 어떤 마스터피스가 되는 그런 정말 누군가가 작품이라고 말해도 조금 쑥스럽지 않은 그런 작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프로그래밍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더 끌리는 거는 그동안의 디지털 속에서 저의 삶이 꽤 오래됐잖아요. 조금 진부하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막연하게는 그 형태가 글이 될지 음악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막연하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유머가 담겨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고
코딩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코딩은 이제 계속 수단으로서 계속 이제 저한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건 맞지만은 디지털 밖에 현실에 존재하는 작품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쭉 하다 보니까 저의 삶 자체가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구우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 열려 있는 건가요? 맞아요. 비건 샌드위치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개발자로서 뭐 커리어를 쌓고 내가 계속 회사를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네요. 아예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커미님은 요즘 개발만 하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긴 합니다. 개발만 하면서 하루 종일 어느 날은 또 음악이 너무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음악 프로듀싱 하고 뭐 디제잉 하고 이런 게 그 어떤 날은 갑자기 글을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실제로 최근에 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게 조금 계속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선택지 중에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자는 선택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요즘 뭐 AI가 영화 만들어주는데요. 그러면은 AI가 만든 영화 보실 것인가요? 아, 지금은 안 볼 텐데 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맞죠. AI에게 뒤처지지 않게 인간으로서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AI가 만들기에는 그 메시지나 이런 것이 대체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 그 직관적으로 뭐 대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1차원적인 영화는 거의 없고요. 구도나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것이 영화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 커미님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혹은 크리에이터가 있나요?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딱 그 떠오르는 분들은 뉴진스다. 저희 회사 아티스트라서가 아니라 최근에 가장 센세이션한 아티스트이자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은 바로 떠오르는 분들이 없네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몇 분 계신데, 그, 비보이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거든요. 필리자드님 되게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막 그렇게 생각을 헤집어야 나오는데, 뉴진스는 그냥 탁 나왔어요. 뉴진스는 왜 바로 나왔을까요? 어떤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저는 자극을 받았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걸 예를 들면은, 딱 봤을 때, 뭐 메시지나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고, 음식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복잡하게 아주 섬세하게 짜여진 그런 설계 속에서 맛을 느끼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음식들은 더 쾌감이 크겠죠.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딱 맛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뉴진스는 직관적으로 딱 아름답다 고 느낀 아티스트라서 그런 점에서 뉴진스가 바로 생각난 것 같아요. 뭐 뉴진스에 대한 혹시 반박 의견이 있나요? 아니요. 저도 좋아해가지고 그 뉴진스의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저랑 이제 누나들이랑 이제 고향집에 앉아가지고 큰 TV로 뉴진스 노래를 그때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텐션이랑 하이보이가 나와서 막 음악방송에 데뷔하고 딱 그때였어요.
근데 뭐 당연히 아빠의 건강 상태가 그 당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 무대를 보니까 저도 진짜 좋았는데 누나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누나들이 계속 막 따라 부르고 그래서 엄마도 보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막 이럴 정도로 그 기억이 그래서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처음 나오자마자 그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텐션 하이보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막 아빠랑 그 같이 병원에 있을 때 막 혼자 막 듣고 그 안무 영상 막 이런 거 찾아보면서 제가 막 누나한테 한번 쳐보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제가 예전에 그 멜론이란 서비스를 썼었는데 거기에서 구독을 안 하면은 1분만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그 뒤로 딱 꺼지거든요. 근데 또 아예 안 나오는 건 또 아니니까 이게 또 1분만으로도 약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1분 듣기를 좀 생활화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더 단축돼서 거의 병아리 감별사처럼 3초 만에 딱 좋은 음악인지 아닌지 나한테 맞는 음악인지 아닌지 딱 감별이 되더라고요. 그 도입부만 보면은 딱 제 느낌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3초 안에 가사가 나오면 안 들어요. 처음에는 좀 멜로디로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저희 스타일이더라고요. 다짜고짜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뭐, 여여 하면서 뭐 이렇게 뭐, 강단가 소시 뭐 이렇게 갑자기 뭐 하면은 좀 이제 안 맞더라고요, 저랑. 이 처음에 이제 뉴진스 분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3초가 특히 저는 하이보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이보이의 도입부가 저는 정말 역대급 도입부가 아닐까. 그 뉴진스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제가 뭐 홍보나 이런 건 아닌데 거기 이제 자체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되게 바쁘시거든요. 근데도 항상 이렇게 웃으시면서 어떤 무해한 모습을 이제 보고 있자니 현실에서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뭔가 아름다운 작품 봤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그분들을 보면 그냥 흐뭇해지고 힘이 나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 계셔가지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닐까. 희망 맞죠? 너무 가버렸네요. 예, 제가 그 앨범을 좀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누군가의 앨범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도. 네,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끝까지 안 샀어요. 아니, 앨범을 사도 CD 플레이어가 없어서. 그러면 요즘 앨범 안에 CD가 들어있죠? 그럼요. CD 플레이어 사야죠. 네, 또, 뉴진스 얘기로 지금 좀 오래 얘기했죠. 네, 저희 다 큰 아재들이 지금, 네. 그 커미님도 사실 그 팟캐스터시잖아요. 예. 커민쇼라는 팟캐스트를 또 작년 4월에 시작하셔서 단 3회 만에 사실상 지금 종방을 하셨는데 제가 구독자로서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네, 커민쇼는 언제 돌아오나요? 커둥이셨군요, 강사님. 급하게 진짜 열심히 뛰신 것 같은데. 방금 만들었는데, 커미쇼는 이게, 청자분들이 모르시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진행한 팟캐스트고, 3화 만에 종료가 되었어요. 아마 검색을 하셔도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숨겼거든요. 나오던데요? 나와요? 이런. 커미쇼, 제가, 이제 안 돌아올 것 같고요. 다른 이름의 팟캐스트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근데 커민쇼는 아예 끝내신 건가요? 그게 자가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잘 돼가지고 프로젝트가 급하게 종료돼. 그러니까 커민쇼가 자가치유 프로젝트 커민쇼였잖아요. 맞아요. 제가 어떤 토픽을
제시하고 그 토픽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 솔직함에 대한 얘기, 멋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술에 대한 얘기, 이렇게 3화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공교롭게 회사의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그 에피소드 4번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녹음까지 다 했는데 못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이제 하다가 꾸준함한테 이제 져가지고 하차했습니다. 이거를 강석팟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팟캐스트도 하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 마이크로 사시고 다른 이름의 팟캐스트를 시작한다면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하진 않을 것 같고 솔직한 이야기를 일기처럼 하는 컨텐츠였으면 해요. 오늘은 뭐 했고 뭐 점심에 뭐 먹었고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얘기하는 팟캐스트면 어떨까.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저를 좋아해줬던 사람들이 들었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유작을 남기려고 하시는 거네요. 유작은 아니고요. 다들 일기 쓰잖아요. 안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기 대신에 그거를 이제 음성으로 전해보면 어떨까? 그날에 제가 느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커미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줬던 에피소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대학 졸업장을 반납하려고 대학교에 직접 연락하셨던 에피소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시절 왜 대학 졸업장을 반납하려고 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까 취업할 때 졸업장의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뭐 스타트업에서 일하기도 했고, 지금의 회사도 학력이나 졸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그래서 반납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반납만 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한 건데, 4년 동안에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 낸 것 같더라고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10만 원이라도 환불이 되나 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냥 고졸로 살겠다. 10만 원이라 달라. 근데 이제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예. 그렇다고 제가 대학에서 어떤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 실명 그거 거론을 할 수는 없고, 예. 좋은 대학교입니다. 예. 되게 잔인하게 그걸 물어보시대요. 그 학교에서 그 교육 과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가려는 길에서 제가 배웠던 지식들이 활용되지 못함을 저는 느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그거를 활용해서 좋은 회사에 다 갔어요. 그래서 학교 자체는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의 기준에서의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해드렸고, 안타깝게도 그런 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혹시라도 이걸 듣고 졸업장을 반납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대학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대학 혐오자는 아닙니다. 제가 대혐자는 아니고 대학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요. 그러면 다시 이것도 과거 이야기인데 다시 예.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면 네. 대학에는 가지만 다른 공부를 하실 것 같은 건가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저 르꼬르동블루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CIA 요리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한 번도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받아보고 싶다. 감명받은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 하나 있거든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체육 수업이었어요. 근데 축구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실기평가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가슴 트래핑 이렇게 튀기는 거를 뭐 5개가 만점, 뭐 4개가 9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기는 그런 수행평가, 실기평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갑자기 뭐 축구도 안 하던 그런 학생이
가슴 트래핑을 막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한 명씩 이제 시험을 보는데 다 한 번 하고 이제 2점, 한 번 하고 2점. 만점을 받는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때. 아, 이거 5번 해가지고 뭐가 되나. 이거 너무 어려운 그런 미션을 단기간에 하라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차례 때 그 공을 가슴 트래핑 하고 헤딩으로 선생님이 맞춰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는데, 다행히 선생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그냥 뭐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메시지를 좀 표현을 한 첫 번째 사건이어가지고 그게 좀 저는 되게 감명 깊었어요. 지금까지도 뭔가 저의 정체성을 좀 대표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좋은데요? 이 사회가 나에게 가슴 트래핑을 하라고 한다면 난 헤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 커미님의 관심사가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대화를 통해서도 조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뭐 미술, 뭐 가구, 음식, 패션, 음악. 제가 친구로서 보면은 커미님은 정말 여러 곳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 관심사를 찾으시나요? 제가 관심사를 찾으러 막 다니진 않고요. 삶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뭐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패션에 더 이상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벌 정도 사는 게 전부고요. 이유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고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패션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집을 꾸미는 가구 쪽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삶의 흐름에 맞춰서 바뀌고 있고요, 관심사가.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봤는데 가장 크게 영감을 받거나 뭔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제 영화에서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남짓 되잖아요. 그 시간에 계속 이제 영화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쇼생크 탈출처럼. 그 한 장면에서 감독이 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대사도 바꿀 수 있고 구도도 바꿀 수 있고 포커스 되는 부분도 바꿀 수 있고 조명도 바꿀 수 있고 무한대 경우의 수인데 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생각하면은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되게 심도 있게 저에게 다가와서 영화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는 것 같고. 평소에 뭐 어떤 식당을 가서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좋아하고 혼자 요리하는 거는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조금 힘들어져서 자주는 못하고 대신에 더 좋은 식당을 찾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쩝쩝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쩝쩝 박사의 박사 학위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러면은 커미님의 요즘 가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요즘 가구에 좀 관심 많아요. 네. 어떤 가구에 관심이 있으신지. 뭐 다이닝 테이블이나 뭐 소파나 뭐 TV장 뭐 이런 거를 콕 꼬집어서 좋아한다기보다도 지금은 집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요즘에 이제 뭐 미드 센추리나 그런 북유럽 디자인의 인테리어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북유럽 디자인,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빈티지한 제품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가구들도 중고로
구매한 가구들이 많아요. 가구라는 게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메모리가 저장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처럼. 어디가 찍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뜨거운 걸 만져서 놀라가지고 탁 쳐가지고 찍혔다. 이렇게 그런 추억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찍힘 안에.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가구에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치즈레이지가 작은 배로 바뀌면서 좀 바뀌었잖아요, 내부가. 네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예, 사무실을 꾸몄을까? 예, 와, 저는 이제는, 누구 집 소개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비트라의 뭐네, 이거는 밀러의 뭐네, 이렇게 미드 센추리에서 유명한 그런 브랜드나 가구가 있어가지고 좀 알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이쁘다가도 아니 또 LC2야 또 LC3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모르는 그런 가구가 나왔을 때 더 호감을 갖게 되고. 커미님은 지금 삶에 가장 Yes. 만족하는 부분 그리고 불만인 부분이 혹시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Yes. 살아있음에 감사하죠. 몇 초마다 행성이 충돌 안 해줘서 고맙다. 땡큐. 팔다리 움직이고 눈 떴을 때 볼 수 있어서 땡큐. 이러고 나서 갑자기 불만의 부분을 막 말해버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지금 삶에 지금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불만인 부분이 사실 없진 않아요. 스스로한테 좀 불만인 부분인데 아직까지 삶에서 진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지금 개발이라는 것도 이것저것 해보고 나서 개발자를 한 게 아니라 삶에서의 첫 번째 선택인 건데 정말 해보고 싶은 거나 다른 재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삶에서 약간의 불만을 말해보고 갑자기 좀 다른 얘기지만은 지구가 행성에 생각보다 취약하게 노출돼 있거든요. 다른 행성에. 그래서 이제 그냥 까딱하면은 우리 모두가 이제 우주의 그냥 역사 속으로 이제 가는 건데 가끔 그런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너무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충돌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비약이 좀 심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항상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삶을 조금 더 느끼고 그렇게 강다님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있음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땡큐. 그럼 개발을 하겠다고 했던 게 첫 번째 선택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선택을 했을 당시에 저가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였을 때 선택을 했다는 의미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처음에 이제 개발자로서 일한 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회사에 지금 빈자리가 있는데 한번 지원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자가 된 거고 개발자로서 어떤 큰 포부나 그간의 개발자로서 살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도 오래 뭔가 할 줄은 몰랐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개발자가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삶에 휩쓸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근데 개발이 싫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조금 더 면밀하게 나를 관찰하고 내 주위 환경이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좀 타인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는 점 그게 이제 조금 불만인 부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커미님의 삶에서 최근 아마 가장 큰 변화가 결혼인 것 같은데. 오, 그쵸.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죠? 별로 얼마 안 됐잖아요. 저요? 저는 이제 아주 신혼이죠. 저희 이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혼 후에 커미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크게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보는 책을 저도 봐요. 그 책을 공유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술서적이나 뭐 소설 같은 거?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짝꿍은 그런 거보다도 자기계발서나 경영서를 위주로 읽더라고요. 아예 다른 그런 책을 읽고 있어서 딱 봤는데,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럼 책을 통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사소 쿠니타케라는 작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리카와 아키라, 이렇게 두 분의 일본 작가분이 계신데, 저도 자기계발서나 경영서를 읽다 보니까 그 미국 서적이나 일본 서적에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애덤 그랜트나 팀 페리스 같은 분들도 좋은데 조금 일본 분들이랑 더 제 성향이 만든 것 같아서 사소쿠니 타케와 모리카와 아키라 이렇게 두 분의 책을 좀 좋아합니다. 이유는 글이 정직하고 밀도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모리카와 아키라의 심플을 생각한다 이 책이 있거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좀 있어요. 이 책 안에서는 제가 원했던 그런 회사 생활, 회사의 경영 방침이 나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팅을 뭐 하지 마라. 뭐 최대한 단순하게 이렇게 뭐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원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쏙 빼고 용기 있게 그런 부분을 제시한다는 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커미님의 짝꿍인 그 무한님 그 무한님을 네. 또 남편으로서 그리고 같은 또 인간으로서 어떤 부분을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아님은 이제 제 아내의 그런 별칭인데 무아님은 항상 어떤 분야에 꽂히면은 정말 열심히 그 분야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딴 것도 했다가 뭐, 유튜브도 한번 봤다가, 뭐, 그렇게 뭐, 진행이 되는데, 무아님은 참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 존경하는 포인트고, 그리고 무아님은 마인드 컨트롤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힘듦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감춰져 있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재다능한 저의 소울메이트 무아님 짱. 아니 강단님도 소신님의 어떤 부분이 존경스럽고 동경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돋보여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소신님이 워낙 그 일을 추진하고 좀 일을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제가 내는데 아이디어를 그 실현하는 거는 사실 그 안에 굉장히 그 세세한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식당 설비를 어떻게 할지, 주방 구조는 어떻게 할지, 뭐 장비는 어떤 걸 살지, 뭐 상가 계약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좀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아이디어만 내놓고 디테일을 잘 안 챙기고 소신님은 실제로 네.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만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코어에 있는 작업들을 본인이 다 하셨던 거죠. 소신님은 저도 옆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대단하죠. 사회가 놓친 인재 낭중지추 아닐까요? 저는 그 옛날부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해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식당을 해보고 싶었는데 소신님이 없었으면은 사실 말만 하는 사람으로 평생 남았을 확률이 높죠. 와, 소신님의 생각도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슬슬. Next! 커미님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시나요?
무엇을 할 때, 예전에는 이런 질문 받으면은 맛있는 식당 가서 이제 먹을 때 되게 행복해 했거든요, 저는. 먹는 즐거움이 가장 컸는데 요즘엔 조금 바뀐 게 맛있는 식당보다도 매너 좋은 식당에 가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매너도 좋고 맛도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그냥 뭐 라면, 짜파게티에 맥주 한 잔 이런 조합도 너무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본 게 아닌데.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면 그 조합이 저를 행복하게 한다. 예. 그 최근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크리스마스여서 제가 예약을 다 해놨거든요. 음식은 나쁘진 않았는데 그 매너가 너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좋았죠?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그 식당에 다른 음식을 이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당일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전화로 혹시 어떤 음식을 하냐 했더니 뭔가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그냥 홈페이지 있으니까 봐요. 이렇게 하고 탁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있으니까 보라는 게 직접 알려주는 것보다는 좀 별로인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끙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접 갔어요. 이제 갔는데 막 엄청 불친절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너무 바쁘셔서 그 요리도 좀 늦게 나오고 좀 아쉬웠는데 이게 아쉬운 게 그 식당이 좀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갔던 식당 중에 그거보다 더 저렴하면서 맛있고 매너 좋은 식당들을 많이 봤는데 그 진짜 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코스였는데 접시를 하나만 주는 거예요. 모든 코스에서. 원래 코스는 2개를 주거든요. 우리 2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를 주고 거기서 그냥 이제 나눠서 그냥 먹는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그것도 약간 이상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코스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못했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코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첫 타임쯤이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을 해버리니까 막 음식이 너무 밀렸어요. 제가 첫 음식을 40분 넘게 기다렸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막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이제 매너라고 좀 생각을 하고, 40분 정도 됐을 때 딱 나오고, 그 뒤로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행복을 언제 느끼냐고 물어봤잖아요. 언제 느끼냐고 물어보니까, 죄송해요. 언제 가장 화가 났었냐, 최근에 갑자기 에피소드가 빠져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의 반대가 행복이니까. 그러면 일단 요거는 좀 킵해주시고, 갑자기 좀 북붙여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게 예약을 한 건데,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좀 아쉬웠다는 점. 그러면 이제 행복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행복한 걸로 좀 마무리 해주시고, 이거는, 요 질문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아니, 괜찮나요? 그럼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끼워서 다 넣으면 돼요. 아니, 사실 진짜 행복한 게 있는데 너무 좀, 뭐 말해볼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 진짜 행복한 경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어제 등산을 했어요. 같이 아침에 2시간 정도 등산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몸이 너무 좀 추워가지고 뜨끈한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있는 국밥집을 딱 갔는데 그 국밥에 그 간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약간 맹물처럼 국밥계 평양냉면처럼 그 국밥집은 국물보다는 건더기라고 하죠. 건더기 뭐 오소리감투 뭐 곱도 있고 뭐 연골도 있고 그런 부속품을 이제 부속 부위를 먹는 게 좀 매력인 것 같은데 그 먹다 보니까 좀 막걸리가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를 딱 시켜가지고
운전은 아내가 해야 되니까 저 혼자 그냥 스품을 먹고 막걸리 한잔 하고 먹고 막걸리 한잔 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요. 그게 중간에 청양고추 한 번씩 먹으면서 하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거든요. 이게 좀 다분히 아재스럽긴 한데 이제는 그 맛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등산하고 하산해서 먹는 막걸리와 돼지 부속 부위의 맛? 그거는 그거는 진짜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먹고 나서 나왔는데 기분이 째지겠는 거예요. 약간 취하기도 하고 노곤노곤 해가지고 정말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국밥 하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매력에 좀 빠졌습니다. 제가 올해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커미님이 10년 전 본인 스스로를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좀 궁금한 게 네. 좀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질문을 짤 때는, 나라면 어떤 질문을 받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더 좀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년 전 나에게 영상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넣어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한번 강단님의 의도대로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BGM 혹시 네. 띄워주시나요? 제가 나중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넣어주십시오. 그래, 경민아, 20대를 잘 보내고 있니? 삶에서의 치트키를 알려주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삶을 크게 바꾸고 싶지는 않단다. 삶이라는 거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란다. 비로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좋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진 않고, 다만 지금 너의 스타일이 좀 구린 것 같아. 그게 최선이니? 노력을 하자. 그리고 엄마가 여름에 선풍기 틀고 자면 죽을까봐 항상 선풍기 못 틀게 했지. 여름에 그거 선풍기 켜도 안 죽으니까 그냥 틀고 자도 돼. 그럼 이만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질문 물어볼게요. 네.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있어요.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 괴물을 보고 마지막 장면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화 내용이랑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자세히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영상을 보고 몰입을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흘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를 흘려버렸는데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네, 좀 많이 울었습니다. 흑흑흑거렸어요.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저희가 최근에 영화관을 계속 못 갔네요. 아무래도 또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영화는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이외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사카모토 류이치가 그 음악을 만들었고, 제가 원래 영화를 보고 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슬프더라고요. 사실 그 영화를 보고 운 분이 막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막 그렇게 대놓고 슬픈 장면이나 이런 건 없는데, 감독이 그 관객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어떤 비어있는 그런 상상력의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열린 결말이라고 쉽게 말하면 되는데 제가 조금 어렵게 말했네요. 그런 좀 많이 흘렸어요, 그때. 네. 눈물을 흘린다는 게 옛날에는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제 짝꿍이랑 같이 보러 갔거든요. 짝꿍 앞에서 그냥 뭐 그런 챙길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감정에 그냥 솔직해질 뿐이죠. 저는 최근에 그 팟캐스트를 듣다가 눈물이 좀 난 적이 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어떤 그 고등학생이 그 미국인인데, 그 미국의 어떤 미디어 회사에서 그 에세이 콘테스트를 연 거예요. 10대 그리고 70대 이상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에세이 콘테스트를 했는데, 이 그 10대 애가 그 우승을 해가지고 자기 우승 작품을 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읽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냥 고등학생인데 그 홈스쿨링을 하고 있대요. 자기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가 요즘 학교로 가면은 책 읽을 기회가 없어서 홈스쿨링 하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고 뭐 이런 뭔가 전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좀 학생들의 감정이 어떤지 뭐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차라리 나 홈스쿨링 하겠다라고 하고 본인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뭐 라틴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막 고서 이런 것들 읽고 번역하고, 자기 루틴이 되게 그 할머니 같다고 뭐 9시면 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혼자서 막 공부하고, 그 에세이의 제목이 10대의 행복을 위한 법칙 이런 거였거든요. 요즘 좀 10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좀 우울증을 겪는 좀 학생들도 많아지고 뭔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 소셜미디어인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갑론을박도 있고.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법칙은 뭐 오래된 책을 읽어라, 그리고 핸드폰을 멀리하라, 막 이런 법칙들이 본인이 딱 짜가지고 담담하고 재밌게 알려주는데, 그게 저는 너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담담하고 재밌게 알려줬지만 어떤 포인트에서는 좀 슬펐다. 슬펐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기특해서 감동적이었다 해야 되나? 기특해서. 왜냐면 네. 제가 학생일 때는, 네. 제가 고등학생 뭐 중학생일 때는 이 정도 생각은 진짜 못했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교육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확실히 알고 그 해결책까지 에세이로 써가지고 너무 글을 잘 써요. 그리고 표현도 너무 좋고 딱 이걸 세상에 내놨다는 게 인생 2회차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워. 그 한번 샤라웃 해주세요. 누군지. 그 이름은 루비인데 성은 뭔지 잘 기억 안 나네요. 샤라웃 루비. 또 의외의 포인트라고 좀 느꼈어요. 그런 포인트에서 또 눈물을 또 훔치시는구나. 저도 비슷하게 엉엉 울진 않았어. 그래요? 살짝 네. 눈망울이 좀 맺히는 정도? 저는 비슷하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모리카와 아키라의 심플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읽다 보니까 약간 눈물이 났어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통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눈물?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틀리지 않았음을, 이 증명됐을 때,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의 일치, 사고의 옳음이 증명됐을 때, 그래 좀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기쁨의 눈물?
할까요? 그럼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와 대화를 나눴는데, 강소팟 12화로의 게스트로 출연하신 또 커미님에게 소감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원래 소감을 묻는 그런 코너가 있었나요? 있었죠. 마지막에 항상 좀 물어보는 편인데. 네네네. 치즈레이지 처음에 이제 처음 했을 때도 제가 잠깐 그 제주도에 내려가서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작은 배라는 또 새로운 배를 출항하려고 할 때 저를 또 부르셨고, 뭔가 좀 시작의 아이콘이 아닌가, 그런 강단 소신의 시작의 아이콘이 아닌가. 그렇죠. 뭐 언제든지 뭐 시작할 때 불러주신다면은 모든 일을 다 제끼고 달려가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별개로 오늘 이게 저는 어떻게 편집이 돼서 나갈지가 조금 감이 잘 안 오긴 해요.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길 저는 기도하고 응원을 하고, 이렇게 소감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강소팟 예. 진짜 마지막. 괜찮아요. 강소팟 게스트로 혹시 추천하고 싶은 주변의 강소팟 지인이나 게스트요?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게스트의 조건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뭐 이제는 꼭 사장님이 아니어도 되고, 커미님이 생각하실 때 멋진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나와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그냥 저한테 왜 근데 그 말 안 했어요. 나와줘서 감사하다고. 네. 저는 사실은 원래 이제 저의 영원한 파트너 무아님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또 마이크가 하나인 이슈도 있고, 이게 하나로 둘이서 하는 거는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전 될 줄 알았는데 아예 안 되네. 예. 그래서 어려워요. 예, 또 무아님도 한때 이제 저 회사를 또 운영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의 영원한 단짝 무아님을 추천드립니다. 말도 엄청 잘해요. 예. 저보다 더 나을 당연하죠. 겁니다. 갑자기 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긴 해요. 갈 때 되니까 게스트 막대하기 있나요? 사실 커미님하고 회사에서 같이 일할 때 무한님하고도 같이 일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무한님하고는 그래도 뭐 같이 미팅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에도 정말 말도 잘하시고 생각도 멋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무어님께서. 네, 언제 한번 저희가 서울로 장비를 들고 가겠습니다. 뭐 서울 갈 또 건술 하나 만들어서 가는 거죠, 뭐.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녹음한 거 다 날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야죠. 다시 하면은 그 맛이 약간 안 사는데. 안 살죠. 저는 뭐 희망이 있다면은, 희망이 아니라 바라는 게 있다면은 강소파 최초로 한 번 더 출연의 기회를 주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뭐 영화를 만드시던, 네, 뭐 글을 쓰시던, 네, 뭔가 하게 되시면은 그때 또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갔나요? 마지막에 그냥 다 같이 안녕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가. 제가 마지막 멘트 하면 끝납니다. 같이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하나 할래? 안녕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같이.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같이 하자고 했는데 왜? 아니, 저 막 했어요. 다시.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오늘은 오늘은 개발자 커민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강단이었고요.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